자, 그래서 평시조라고 하는 것은 시조가 고려 말부터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쓰였던 일반적인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시조의 특징이라고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고려 말부터 이것이 아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어떤 발생이 됐다? 고려 말에 일단 정착이 된 걸로 보는데, 고려 말에 정착이 됐을 때 3장 6구 45자 내외죠. 뭐 모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3장 6구라고 하는 이 구성 형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 사살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다가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죠. 기존의 전통적인 율격이었던 삼음보가 아니라 사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초장과 중장과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각적으로 봐도 되고요. 요건 굳이 필기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또는 여기 네 글자로 가도 되죠. 네 글자. 그 다음에 역시 네 글자가 연속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3, 5, 4, 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1구예요. 여기가 네 글자짜리 두 덩어리가 1구. 그 다음에 여기가 2구, 그 다음에 여기가 3구, 그 다음에 여기가 4구, 그 다음에 여기가 5구, 별표 쳐야 되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구 부분이니까 5구, 그 다음에 여기가 6구, 이렇게 본다면 일단 앞부분에서 초장 부분은 일반적인 구성이 뭐냐면 어떤 내 시의 배경이라든가 원인 또는 이 시에 쓰여지고 있는 어떤 소재를 제시해 주죠. 소재 등이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 당연히 시상을 압축하는 겁니다. 시상을 응축해서 주제의식을 전해주는데 여기에는 지배적 정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구체적인 어떤 정서라든가 어떤 상황을 전달해주는 내용을 적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글자 라인이죠. 5글자, 4글자 라인. 즉, 5구와 6구 사이에 걸치는 두 구 사이에서 주제어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글자나 4글자 사이에서 주제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3글자는 뭐다? 십구체 향가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십구체 향가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을 쓰고 있다? 감탄사 낙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구라고도 얘기하고요. 낙구는 정확히는 감탄사죠. 그래서 이 십구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다? 이것을 따라서 정격시조냐, 변격시조냐라는 것을 따져보게 되는데 일단 정격시조라고 하는 것은 세 글자를 지키는 겁니다. 세 글자를 지키고 있지만 변격시조는 세 글자를 지키지 않는 거죠. 세 글자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변격시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1학년뿐만이 아니라 2학년 사이에서 이 정격시조의 세 글자, 그 다음에 변격시조의 세 글자 지키지 않는 요소는 객관식으로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시조의 특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정서라든가 주제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작가층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일단 초기에는 굉장히 관념적인 또는 교훈적인 주제의식을 쓰다가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자연 친화적인 시를 썼어요. 자연 친화적인 시를 조선 초기에 썼었고 그 이전에는 관념적 교훈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라가 망한 맥수지탄이죠. 맥수지탄과 그 다음에 춘군사상 또는 연군지정, 단종임금, 조선 전기의 연군지정에 관련된 주제의식이 주를 이룹니다. 즉
여기서 보면 맥수지타는 네, 고려말 시조고요. 요건 고려말 시조고 연군 지정을 나타내는 건 네, 조선초 누구와 관련이 된다? 거의 빼박 남아있는 작품이 네, 단종과 관련된 것만 남아있을 거예요. 사육신과 생육신에 관련된 네, 연군 지정이죠. 네, 변함없는 네,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맹사성의 시조, 강호사시가를 통해서 자연 친화가 나타나는 시조도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서가 주제의식이 성립이 되다가 화살표로 갈까요? 이제 조선 중기로 갑니다. 이게 초기라고 한다면 조선 중기로 가면 여성의 작가층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네, 솔직한 감정, 고려시대와 같이 네, 진솔한 감정이죠. 진솔함과 플러스 사랑에 관련된 연정가 계열이 네, 등장하게 됩니다. 즉 진솔하다라는 것과 네, 사랑에 관련된 거죠. 네, 이렇게 노래가 지어지다가 서민, 평민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네, 사서시조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네,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사서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해학과 풍자를 거기에 담고 있죠. 해학과 풍자를 담고 있고 형태적으로는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평시조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므로 네, 정서나 주제의식의 면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관념적 교훈적인 주제의식은 고려 말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지만 나라가 망해서 슬픈 거예요. 고려가 망해서. 그리고 네, 단적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얘기하거나 자연친화해서 여류시조, 여기죠. 여성 작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렇게 내 사랑에 관련된 솔직한 인간적인 진솔한 것은 인간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다, 해학과 풍자를 담는 것은 네, 사설시조겠죠. 네, 사설시조를 누가 서민들이 쓰기 시작하면 서민 작가층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렇게 좀 변화가 됩니다. 압축적으로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네, 평시조의 특징을 보면 이 정도로 보면은 얼추 평시조의 특징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요. 네, 요 흐름 정도는 알아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기에서 이제 여류시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건데, 여류시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네, 여성이, 네, 어떤 시조의 작가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작가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여류시조가 등장하는 초기에는 주로 기녀들을 통해서, 그죠? 개랑, 홍랑, 황진이 같은 네, 기녀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양반이겠죠. 네, 양반 계층으로 옮겨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기녀 계층에서는 네, 황진이, 홍랑, 개랑이겠죠. 오늘 공부하게 될 동지딸 기나긴 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반 계층에서는 네, 헌안설원이 예, 여류시조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지요. 뛰어난 네, 문제였습니다. 네, 뛰어난 글발을 지니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류시조의 이 등장이 우리 국문학계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문학성을 더 높이는 데 일조를 했어요. 시조가 정말 이렇게 소중한 문학이라는 것을 정책하는 건 사실 관념적인 양반들보다는 이 여성 작가, 그 다음에 서민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예, 성립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나머지를 이제 중간중간 좀 하게 될 텐데,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어떤, 내신을 치룰 때 알아둬야 될 작품 내용들입니다. 이제, 예, 동지딸 기나긴 밤을 들어갈게요. 네, 요렇게 좀 나눈 다음에, 자, 황진이의 시조로, 네, 다시 한번, 네, 체크할게요. 동지딸 기나긴 밤 제목을 써놨는데, 네, 황진이의 시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원래 감상순서는 종장부터 먼저 보면 주제나 정서를 빨리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버여내어 했어요. 내서 네, 동지딸이라고 하고 있죠. 네, 동지딸 세무칠 거요. 네,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네, 시간적 또는 계절적 배경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겨울이지요. 춥습니다. 추운 바람 쌩쌩 불죠. 오, 추워. 그런데 이 동짓달에는 지금 현재 찬바람이 분다, 춥다라고 느끼는 것은 님이 없는, 님의 부재 시간이다라고 써놓을게요. 님이 없는 시간이에요. 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외로워. 외로움의 시간이죠.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는데, 네, 번호로 매겨볼까요? 자, 초장에서 기나긴 밤인데, 네, 밤도 세모 들어갑시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시간이요. 앞부분에서, 네, 동짓달에서, 네, 님이 없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밤은, 네, 외로움의 시간, 또는, 네, 고독의 시간, 또는, 네, 독수 공방의 시간입니다. 독수 공방의 시간이다라고 해서, 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서, 종장에 있는 밤하고 서로 대조됩니다. 부정적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하면 2번, 네, 종장의 밤과 대조됩니다. 종장의 밤과, 네, 시간적 의미 대조가 된다라는 거. 근데 한허리를 버여내어예요. 오케이. 한허리 요만큼 한아름을 어떻게 됩니까? 버여내어는 거죠. 그래서 버혀내요 부분이죠. 버혀내요. 자, 요거 네모칸 하나 칩시다. 독특한 내용. 네, 초장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초장부터 나오는 이 독특함,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밤을 잘라냈다라는 뜻이죠. 밤을 잘라냈다는 뜻은 결국 뭐다? 추상적인 시간이죠. 네, 추상적 대상, 밤 시간입니다. 추상적 대상, 네,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네, 밤이라는 시간을 내가 잘라냈어요.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변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대상의, 뭡니까? 주관적 변용이죠. 그래서, 네, 주관적인 변용. 네, 수능에 출제됐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수능에 출제됐던 개념. 잘라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어리를 버여내어 추상적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진술이라고도 얘기해요. 버여내어. 다음 중장으로 갈까요? 중장으로 가보니까, 자,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춘풍이라고 하는, 춘풍 니불이라고 하는 건 따뜻한 이불 속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봄바람이라고 보는데, 자, 서리서리가 보이나요? 네, 첫 번째 중장에서는, 네, 서리서리 네모칸 칠까요? 네, 꼬깃꼬깃 접어서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네, 서리서리 사이사이 넣었다가 해서 요거 첫 번째 의태어에 해당이 되고요.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음성상징어. 자, 이 의태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상적 대상의 주관적 형상화가 일어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태어를 표현을 했다.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네, 감각적인, 네, 언어 표현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었고요. 그만큼, 네, 현실감, 사실감, 현장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네, 세 번째, 네, 실감 나는 표현이죠. 네, 실감 나는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뛰어난 문학성을 드러내는 거고요.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밤을 물건처럼 집어넣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버여내어, 서리서리, 전부 다 추상적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장으로 먼저 갔다가 여기 첫 번째로 체크했지만 나중에 다 몰아서 또 체크할 요소가 있을 거예요. 네, 종장으로 가서 어론님이 나오나요? 그래서 어론님 동그라미 치고요. 첫 번째 시조적으로 좀 볼까요? 네, 시조적으로 보면, 네, 종장 첫 세 글자를 지키고 있어요. 종장 첫 마디에, 네, 첫 구에, 네, 세 글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정격 시조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다, 사랑하다, 결혼하다는 의미인데 약간 육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정든님이라고 정리를 할까요? 네, 정든님이라고 하는 어떤, 네, 긍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의 어른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시적 화자는 독수 공방하고 있습니다. 네, 정대님 또는 네, 그리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움과 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네, 쉽게 알 수가 있고 바로 요 부분을 좀 체크 지어 볼게요. 바로 옆에다 붙여서 네, 황진의 시조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어른님이 1번,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오신 날 밤이어든. 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네, 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오케이, 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서 네, 사랑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밤의 의미는 네, 긍정적 의미가 되고요. 네, 긍정적 의미의 시간으로서 세 번째, 저 앞에 부분에 있는 네, 초장의 밤과 대조가 됩니다. 초장의 밤과 대조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네, 밤. 네, 바로 여기 보이네요. 초장의 밤, 저기 보이죠? 여기 옆에 보여서 요것과 서로 이렇게 맡아 살펴.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펼이라. 해서 세 번째는 네, 구비라고 했죠. 요것도 네모칸 치고 네, 구불구불한 걸 이제 펴놓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먼저 체크한 것처럼 요것도 의태어이자 음성 상징어입니다. 음성 상징어에 해당이 되고 당연히 네, 굉장히 감각적이고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감각적이다 또는 세 번째 네, 사실감, 실감나는 표현인데 네, 사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구비구비 펼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비구비 펼이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네, 펼이라라고 하는 것은 님과 오래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님과 오래 함께 하고 싶은 심리가 또는 정서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함께 하고 싶은 네, 정서가 담겨져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대상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부분적으로 변형을 했는데 결국은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네,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펼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정리 좀 할까요? 네, 좀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컨퍼런스 일단 네,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네, 구체적인 사물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물화를 하고 있는 요 표현이 또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주관적 변형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요 밤 시간이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밤을 사물화했다. 뭘로 표현했다? 병풍으로 표현했어요. 병풍으로. 자, 병풍의 이미지로 사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별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네, 그 97년도 수능, 98년도 수능인 것 같습니다. 네, 98년도 수능쯤에 보면 네, 요 황진의 시조가 여러 편으로 묶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추상적인 대상이죠. 네, 추상적인 대상, 밤시간 추상적인 대상의 사물화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네, 표현이 됩니다. 구체적인 형상화가 된 게 뭐다? 병풍의 이미지로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됐죠. 구체적 형상화. 이 구체적인 건 감각으로 표현하면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네, 병풍의 이미지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